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있어도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데다가 중증질환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어서 용돈보다 실속 있는 선물인 효도보험 오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강의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해필라이프 사랑설계 보험에 대해서도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부모님의 보험 준비 그리고 내가 가진 증권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고민 있으신 많은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부모님의 선물 어떤 걸 생각하셨나요?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강의 시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부모님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님을 지켜주는 보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설문에 따르면요.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준 불효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나 방문 자주 하지 못한 무관심이 나왔네요. 세 번째로는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지 못한 점을 꼽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인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22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효도여행, 세 번째는 건강검진이 나왔는데요. 선물을 주는 자녀분들은 첫 번째가 건강검진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시청자님께서는 용돈을 주고 있나요? 네, 통계를 보니까 53.4%가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용돈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님, 내 자녀를 위해서는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납입을 하고 계시나요? 네, 1인당 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예전부터 보시면 점차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내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을 때 병원에 쫓아가겠죠. 하지만 만약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내 비용을 전부 들 텐데요.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등 성인병들을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비싸서 가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갑자기 아팠을 때, 네, 따로 그 의료비 통장을 준비한 게 아니라면 그 돈이 갑자기 많이 들 텐데요. 오늘의 플랜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한 달에 4만 원대, 3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를 준비를 하시면 갑자기 아파서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용돈이 한 달에 4만 원, 3만 원이면 부모님께 드리기에는 좀 작은 감이 있죠.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의료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비쌀 수는 있는데 한 달에 4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 돈으로 얼마나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뇌나 심장, 암에 혹시 진단을 받으셨다면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고혈압이나 고지혈,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보장되는 뇌혈관이라든지 100%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에 관련된 이런 보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만약 진단을 받으실 때 1,000만 원을 보장을 받는다면 아까 보신 5만 원이나 10만 원대의 돈에 비해서는 훨씬 값어치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텐트를 삽입할 때도 할 때마다 1,000만 원, 그리고 뇌에 경색이 생겨서 뇌가 막힐 때마다 뚫어줄 때마다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거 이외에도 갑자기 응급실이나 아니면 갑자기 아니고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5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을 하시면 첫날부터 1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수술을 하신다. 우리가 수술할 경우에는 대부분 뇌나 심장 아니면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마다 수술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액으로 수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수술하신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 그리고 뇌에 꽈리가 생겨서 수술하시거나 아니면 스텐트 삽입을 하시거나 할 때마다 5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할 때마다 100만 원, 그리고 골절이 뼈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셔도 30만 원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골절로 인해서 수술할 때마다 50만 원, 그리고 대부분의 그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이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입니다. 그러면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많이 큰 수술이 뇌나 심장에 관련된 수술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보장 자체가 준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장에서는 뇌에 관련된, 심장에 관련된 모든 보장을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신다 하면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 1회당 1,000만 원을 받으신다면 내 부모님한테 5만 원, 10만 원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플랜은 어머님들만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인데요. 50세부터 60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상태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50세 분이라면 70세까지, 69세 분이라면 89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 현재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보통 보험사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약을 드시면 할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좀 비싸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보장에서는 할증 없이, 그리고 간호원이 나와서 검사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이 보장을 안 받는 부담보도 없이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어떤 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도 2,000만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 면책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이후 보통 1년 미만은 반 정도만 보장이 가능한데 이 보장에서는 90일 이후부터 100%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수술할 때마다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보험료
부담이 없으시다면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도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 거는 20년 이후에 갱신이 될 거고요. 하지만 오르지 않는 비갱신을 준비하신다면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는 플랜입니다. 네, 머지않아 어린이날이라서 그 가정 행사가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이 보장을 한번 준비하신다면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시거나 계속 오래 병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가정의 달 보내시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연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좋지만은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보험 하나쯤 준비해드린다면 더욱더 든든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암과 뇌, 심장 플랜을 할증 없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내 부모님이 병력이 있으시거나 혹은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더욱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험 플랜 119는 24시간 전화번호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통한 1:1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 혜택들을 전문가가 꼼꼼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5월이에요. 오늘 좀 어떤 증권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증권 같은 경우는요, 10여 년 전에 그 배우자를 위해서 보험을 미리 준비를 했던 건데, 예. 이제 그때 이제 50대가 이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20년 후에 내가 이제 노후가 될 거라 노후에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준비했었던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장도 받고 내가 만기 됐을 때 만기금도 좀 받아서 그 네. 노후 생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보험인데요.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에 내가 이제 보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검을 한번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중에서 이제 보장과 그 다음에 어떠한 게 내한테 금전적으로도 혜택이 되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 때 생각을 하신 것처럼 뭐 보장도 받고 만기금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예. 일단 뭐 증권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은 제목 많이 보잖아요. 예. 제목에 보면 해피라이프 사랑 설계 보면 좋은 글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게요. 해피라이프 그리고 사랑 설계라고 하니까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장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뭐 예. 인생이 뭐 즐거운 인생에 뭐 사랑으로 이제 설계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그 빨간 테두리 안에 보시면은 만기 일자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이제 불과 한 6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입 당시에는 20년 후라는 생각에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 그러면 갱신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텐데 갱신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예. 20년 후에 그냥 종결하는 딱 그런 끝나는. 그런 예. 보험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뭐 해피하게 보장도 받고 그 다음에 해피하게 만기금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뭐 수익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하신 분 배우자님이 전부 다 수령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놓고 예. 피보험자는 이제 남편분 되시는 분만 오로지 보장을 받도록 해놨는데요. 자 여기서는 보면 크게 이제 문제될 거는 이제 없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보장 내용도 뭐 충실하게 잘 돼 있는지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험 기간하고 이제 납입 기간이 20년 납, 20년 만기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자, 가입 당시에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점검받고 싶어요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이 예. 71세에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 만기가 예. 짧네요. 그렇죠. 예. 남편분이 가입할 당시에 51세였었는데 71세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60대인데 그러면 좀 더 있으면 보험 가입도 못 할 것 같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또 보험 가입을 못 할 것 같고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보험을 예. 점검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무엇을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것을 잘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답을 듣고 싶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납입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우리가 납입 기간이 짧은 거는 문제될 거는 아닙니다. 근데 보장 기간이 짧은 것은 충분하게 조금 가입 당시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주계약도 있고 특약도 있잖아요. 보면 옆에 선택특약으로 되어 있는 것에 보면은 근데 입원, 재해, 휴일, 뭐 성인, 이대질환, 안보장 막 이렇게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장이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 세세한 내용들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장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보장도 중간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좀 괜찮은 보험이야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예. 하세요. 보장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은 나는 보험 가입하고 혜택도 못 받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보장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참 괜찮은 보험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50대 준비를 해서 70대 끝난다. 자, 70대 병원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병원을 이제 많이 가기 시작할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이제 보장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나운서님 예. 부모님 아직 젊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막 60 다들 가시는데 네.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건강하시죠.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80대고 어머니가 70대세요. 예. 예. 병원을 자주 가세요. 이제 정말 병원을 자주 가고 그렇죠. 보장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만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60대부터 서서히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70대, 80대 되면 정말 병원을 정말 자주 가세요. 매 주마다 가실 정도로 정말 많이 예. 가시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좀 혜택을 많이 받으면 정말 좋은 보험이 되겠죠. 느낌상. 그리고 그렇죠. 여태까지 예. 내가 낸 돈이 아깝지 않은 보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종결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둘째치고 내가 보장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인 것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주계약, 오늘 볼 것의 주 테마는요, 주계약이에요. 밑에 있는 보장 이제 선택특약 같은 경우에는 예. 그동안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골절이니까 딱 글자만 봐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건데, 주계약, 주로 생명보험에는 이렇게 주계약, 그리고 몇 구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두 구자는 기준 금액이 한 구자였기 때문에 2배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구자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은 주계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증권에 봤을 때 숨어 있는 이 주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약 보장 내용을 그래서 제가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습니다. 가부터 자까지 증권에 한글로 써 있네요. 그래서 9가지의 꽤 많네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9가지 중에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아니고 축하금과 나중에 만기금을 돌려준다라는 게 주계약 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 보험금을 적립금으로 내가 뭔가 모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돌려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보험 플러스 적립보험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늘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재사항 없이 주계약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주 테마는 사망보험이고요.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세 분류로 나눠서 안내를 지금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사망보장. 생명보험에서 사망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어떤 걸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사망 보장은 당연히 사망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 같은 기능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사망이든 다 보장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근데 오늘의 사망에는 그 글자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숫자로 나열해 봤는데 첫 번째는 휴일교통, 두 번째는 평일교통, 세 번째는 일반재해. 좀 이렇게 특이하네요. 되면 일반 사망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러면 이것을 겹쳐서 우리가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나라고 또 살펴봤더니요. 중간 내용의 빨간 글씨로 보면 휴일에 발생한, 평일에 발생한 교통 제외 이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구간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일에 교통사고 나면 1억 6천만 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재사망을 했을 때는 1억 2천인데 자, 이렇게 보면 그래 충분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함정이 뭐냐면 일반 사망이 아니다 보니까 질병 사망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질병과 재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망 같은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보장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어떻게 보면 금액은 많은 것 같지만은 확률로는 낮은 혜택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재해로 보면요. 역시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휴일과 평일과 재해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 지급률로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내가 해당될 때마다 받으면 됩니다. 자, 장애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반복해서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역시 후유장애 부분에서도 질병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재해로만 최고 받을 수 있는데 자, 재해 장애 지급률도 한번 보니까 금액이 얼마인가 보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재해로 인해서 통틀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제외한 4천만 원의 지급률 만약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목 이런 경우에 재해 입었을 경우에는 15% 정도가 평균인데요. 그러면 15% 정도만 4천만 원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4천만 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100% 후유장애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1,000만 원 이하나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돼도 2천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재해 중에서도 혜택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재해의 금액은 조금 더 낮은 것이 아쉽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주계약의 사망 보장이랑 장애 보장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에는 사망 보장, 종신보험처럼 죽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또 장애 보장이니까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쳤을 때 뭐 질병이 걸렸을 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좀 받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명보험의 주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일단 일반 사망을 첫 번째로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종신보험처럼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증권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계약이라고 적혀져 있는 증권들은 세부 내용들을 꼭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 있고요. 장애 중에서 제가 좀 특이한 것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증권 중에서는 한시 장애를 인정해주는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시 장애라는 것을 어떤 의미냐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데 5년 이상, 치료가 끝나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20%를 해당 사항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해서 이런 한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빈번한데요. 예. 만약에 그 골반뼈가 부러져서 만약에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골반뼈가 나중에 붙어서 장애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끝나고 자연적으로 골반뼈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시간이 만약에 5년이 넘었다. 그래서 5년 이후까지도 내가 한시적 장애,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든가 아니면 일반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장애로 인정해서 장애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시 장애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영구 장애만 있을 때만 질병, 상해 후유 장애, 재해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5년 이상의 한시적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장애 분류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셔야겠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오늘 증권 중에서 제가 이야기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만기금입니다. 이분이 일단 보장은 끝나면 자, 돈이라도 조금 풍족하게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글자를 먼저 읽어보면 첫 번째 만기 축하금은요. 생존에 있을 때 축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사랑 확인 자금이라고 그래서 가입하고 2년 후부터 매년 동안 120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만기 때는 만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기 시점을 제외하니까요. 총 9번에 120만 원씩 수령하게 되는 거죠. 아나운서님 어떠세요? 좋죠? 당연히 돈을 준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쵸.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돈을 계산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가성비도 많이 따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낸 돈만큼의 혜택이 있는지 보장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적립금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계약보험료 14만 1,000원을 내는데 20년 동안 내니까 3,390만 원 정도를 총 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축하금으로 600만 원을 받고 사령 축하금으로 1,080만 원을 받으니까 합한 금액이 1,6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3,300만 원 냈는데 근데 이 안에서 빠진 게 뭐냐면 보장보험료입니다. 왜냐하면 휴일, 평일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사망 후유 장애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그런 사망이나 보장 금액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받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제가 기재는 안 했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51세 남성분이 만약에 똑같이 그런 장애와 후유 장애 같은 금액으로 준비를 하면 20년 동안만 이게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내고 20년 동안만 보장을 받는 거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더니 예. 약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대요. 네, 예. 그러면 14만 원 중에서 12만 원 정도는 적립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적립금이네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2만 원을 적립을 해도 일단 1,600만 원이 넘죠. 보험은 저축이 아닌데 네, 너무 많은 그렇죠. 적립금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예. 혹시 의뢰하신 분이 속상할까봐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기재는 안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적립금이라는 의미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니까 만기금을 준다, 뭐 축하금을 준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돌려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만 원씩을 내가 보장을 꼭 똑같이 받고 적립하는 금액을 12만 원을 중간에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적금을 20년 동안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원금만 해도 일단 1,000만 원, 1,200만 원이 넘게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는 제하고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을 갖고서는 70세 되는 시점에 쓴다고 해도 돌려받는 돈 1,680만 원보다는 분명히 더 풍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금으로 내가 사용한다면 매월 받는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은 안정적인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저축이 있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갖고 내가 보장과 저축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에 와서라도 예. 한번 따져보신 다음에 줄이거나 아니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게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축하금이나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립금이 없는데 축하금을 주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단기간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단기 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험 같이처럼 단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세까지 아니면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서 조금 더 집중 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기 원하신다라면 선택하면 좋을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이 없이 내가 이 보험만 갖고서도 충분히 보장을 받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단기 보험, 뭐 10년, 20년 이렇게 단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보완적 개념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장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도 2개의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야 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는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나열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기재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이 나중에 가서 내가 보장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해필라이프 사랑 설계보험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만기금과 축하금이 있다는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계약 안에 들어있어서 따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은 좀 아쉬웠던 그런 증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안에 적립 보험금이 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립금이 있는지 확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주셔도 또 문자를 보내주셔도 1:1 맞춤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2년 전에 보험을 한 개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 딸 아이가 20살이고요. 아, 따님 보험료가- 증권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요즘 저렴하고 좋은 보험이 많은데 가성비 좋은 보험이 있는지 지금 현재 아픈 데가 없으니까 예. 지금 바꾸는 게 나을지 좀 그렇죠. 예, 보험료가- 따님 지금 네. 건강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든든하게 보험 준비해드리면 참 감사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0살입니다. 딱 20살이시고요. 네. 뭐 아프신 데는 없다고 하셨는데 가족력 우려되는 것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가족력이 좀 있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암이 가족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리 암이 좀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지금 뭐 위암도 저 부모님들이 그 이제 할머니랑 예. 이제 위암하고 또 간암이 있어서 또 가족력 있고 해서 이 암 진단 이제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미리 알겠습니다. 들어놨거든요. 예. 예, 보험료도 좀 이제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게 네네. 또 암도 좀 든든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안수연 맞아요.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네네. 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20살이신 따님의 증권 보내주셨네요.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 CI 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암 가족력이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따님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보험료를 16만 원 정도 내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즘 좋은 보험이 많다고 하니까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보험 좀 리모델링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암이 가족력이셔서 그런지 이제 네. 내용을 보니까 암 네. 진단금하고 입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가 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네. 16만 원이 좀 부담은 되시죠? 아니,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지금 자녀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보장은 다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성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가성비라면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이제 시청자님 증권을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암진단금이 5천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네. 소외감 제외 암진단비 1,000만 원. 그래서 암으로 네. 인해서 진단을 받으시면 6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유사암이 500만 원이에요. 네.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암에 갑상선암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이제 여성암의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 500만 원이면 좀 부족한 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해나 질병 입원비가 5만 원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 보험료를 보니까 이 입원비만 해도 한 4만 원 정도가 측정이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16만 원에서 4만 원이 입원비 한 달에 며칠을 입원할지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입원이라는 거는 1년 중에 큰 질병 아니면 길게 입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4만 원이라는 돈을 입원비로만 납입하시는 거는 좀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암을 보시면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는데 네. 1,000만 원인데 이 그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재진단 같은 경우는 80세로 끝나는 보장입니다. 예. 예. 재진단 같은 경우는 암이 발병하고 또 나중에 또 재발이나 아니면 다시 암이 생겨도 보장을 받는 진단금인데요. 네. 이게 만기가 더 그 암 진단금보다 짧다는 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경우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하고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완치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길게 뭐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단을 받아서 몸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랑 심장이 중요한데요. 따님의 보험 같은 경우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뇌혈관이 100%라면 한 70%의 확률이고요. 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허혈성 진단금이 100%라고 하면 한 10%의 확률이기 때문에 예. 네. 보장 범위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 보험은 지금 좀 다시 수정하시는 게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안을 네. 한번 마련했는데요. 네네. 이 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험과 비슷한 진단금과 수술비로 이루어진 보장인데요. 이 보장에는 암은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보장을 준비했는데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인데 암은 암이지만 가벼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기가 쉬운 암인데요. 만약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면 2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뭐 3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이 보장에서는 따님에서는 뇌졸중 급성이라 70%, 10%의 보장이었다면 100% 보장이 되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금 1,000만 원씩 넣었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 막히거나 아니면 심장에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삽입을 한다. 그러면 5천만 원씩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기존에 없는 보장이었는데 만약 뇌랑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받는 보장이면 큰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보험에는 상해 수술비는 있지만 질병에 대한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제 보장이 넓은 거는 상해나 질병 수술비죠. 그렇기 때문에 다치거나 아팠을 때 수술할 수 있는 그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를 예. 보장받으시는 거고, 상해나 질병 같은 이런 손해보험사의 수술비는 대부분이 이제 뭐 정액제로 지급이 되는데 생명보험의 수술비는 그 특정 질병이 아닌 부위별로 1종에서 5종 이렇게 부위별로 나눈 수술비입니다. 그런데 이 보장에서는 생명보험에 있는 그 손해보험 수술비가 아닌 생명보험에 있는
그 여러 질병으로 나뉘어진 부위별로 나눠진 수술비를 정액제 받는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와 그리고 1종에서 5종 부위별로 다른 각각 수술비를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를 크게 갖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타인한테 혹시나 내가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이런 보장도 같이 보장이 되고요. 첫 번째 보장은 지금 있는 보장하고 비슷하지만 보장은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장 보시면 지금은 실손보험이 다른 그 보장하고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손보험만 딱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장은 꼭 필요한 실손 보장 준비했고요. 세 번째 보장은 지금 가족력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오르지 않는 비갱신과 오르지만 20년, 30년 만에 오르는 갱신을 같이 준비하시면 보장을 크게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장 내용은요. 지금 암이 제가 준비한 게 3천만 원에 2천만 원, 유사암이 2천만 원이었다면 요즘 미니암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암보험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암이 가족력이셔서 위암이 걱정된다면 또 아니면 여자가 많이 걸리는 자궁이라든지 유방암이 걸릴 때마다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보장에서는 재진단암이 1,000만 원이었다면 이 보장에서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미니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3,107원입니다. 예, 이 미니암은 20세부터 40세까지는 최저보험료가 없고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보장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녀분이 20대지만 20살이지만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 이 3,000원으로 사실 요즘 밥 한 끼 먹어도 3,000원은 넘잖아요. 네. 예, 이 3,000원이라는 돈으로 보장을 부위별로 2천만 원씩 갖고 가는 거는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원이 넘는 돈을 납입을 하셨다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보장 다 합해도 보험료는 6만 원이 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님이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 10만 원의 잉여 자금이 남잖아요. 네. 예, 아직 시청자님 자녀분은 취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학생인가요? 학생이에요. 아직 학생이죠. 네. 그러면 이 남는 돈으로 시청자님께서 자녀분을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쓰시면 지금 경제가도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플 때를 생각해서 보험을 유지를 못하고요. 당장이 급하기 때문에 보험부터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이 있죠. 보험이 없으면 꼭 아프거나 다칩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렇게 적게라도 기본적인 기둥 하나, 비갱신 보험 하나 갖고 가시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더 보장의 폭을 넓히는 조그마지만 보장은 큰 보험을 같이 가져가신다면 자녀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있어서 어머님이 든든한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네. 도움이 되셨죠? 네. 자, 20살 따님을 위해서 현대해상의 어린이 CI 보험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걱정을 하셨던 대로 가성비가 떨어졌습니다. 과감하게 네. 좀 정리를 하시고요. 네, 생각하신 감사합니다. 것처럼 요즘 참 좋은 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자, 그래서 암 가족력 있으시니까 암 보장보험이 크게 준비해 드리고 수술비 같이 네네. 좀 가성비 좋은 그런 보장들로만 저희가 채워드렸고요. 네. 보험료도 1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만족하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감사합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하나 살펴보죠. 자, 110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전원주택 화재보험 가입 문의를 했는데 목조 건물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입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자, 나무로 이루어진 건물이라서 그럴까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 그 화재가 좀 예. 크게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을 이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보험의 위험이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네. 화재 보험은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실 게 뭐냐면은 급수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눠놨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집을 구성하는 바닥, 벽, 지붕 요 세 가지가 불에 잘 타는 재질인지 잘 타지 않는 재질에 따라서 위험이 크다 적다를 이제 나누게 돼 있는데 1급, 2급은 아무래도 좀 그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건물로 구조가 돼 있고 3급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그 문의 주신 이런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4급은 이제 우리가 천막이나 아니면 가건물처럼 예. 되어 있는 것이 4급에 해당이 되는데 3급과 4급은 보험회사에서 일단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성이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건데 3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불연재료라고 해서 예. 목조 건물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커튼이라든가 시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소방 시설 같은 것들이 뭐 집에 설치가 잘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회사한테 조금 인수를 완화시켜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회사들을 조금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에만 의뢰를 했는데 그곳은 싫어하는데 다른 곳은 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 정도 건물 되는 분들은 한 군데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화재 사고가 참 많아서 화재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급수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3급과 4급은 어렵지만 그래도 3급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1호 서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많이 나오던데요. 치매보험 가입할 때 중증 치매와 경증 치매 중 어느 보장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자, 안수현 전문가님,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치매보험, 사실 치매보험은 부모님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예. 왜냐하면 치매 일단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는 힘들고요.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 중증 치매로 나뉩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깜박깜박 하셔서 예. 불 끄는 걸 잊어버리신다거나 아니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신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멍 때리시거나 이러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정말 경미한 치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 번 딱 진단금 받고 끝나는 보장이에요. 하지만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활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치매 일단 진단 받으시면 대부분이 12년, 15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병원에 입원하시면 다시 집으로 오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치매 같은 경우는 다른 질병보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정말 힘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를 동시에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중증 치매를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준비하면 좋겠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중증 치매를 추천 주셨네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까요? 자, 62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험에도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에서 진단비 받았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이건 어떨까요? 네.
참 재미난 답변 질문이네요. 예. 증여세라는 것은 본인이 소득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무상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 건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미성년자라서 아마 2천만 원보다 이상의 진단금을 받아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보험은 좀 이제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생계형 보험이라고 해서요. 이런 보장을 받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증여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얼마의 진단금을 받았든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진단금을 받았다는 것은 좀 중대한 그런 질환에 걸린 것 같은데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계형 보험은 증여세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플랜 119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